다들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 중에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 그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속의 파이프를 진짜 파이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파이프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그림이 존재하는 세계하고 현실적인 경험이 존재하는 세계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이 존재하는 세계는 색채와 형태로 재구성된 의식작용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주인공은 의식작용이에요. 색채와 형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의식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색채와 형태 말고 뭐 다른 것들, 음악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표현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색채와 형태, 그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현실의 경험을 투영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이 그림의 의미는 현실계의 경험을 투영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림의 대상이 이 현실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추상화라고 해서도 다를 건 없어요. 추상화 역시 이 현실계에 대한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그 표현의 대상이 현실계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뭐 추상적인 표현이든 구상적인 표현이든 어차피 알아볼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외관만 다를 뿐이지 물질계에 대한 경험이 곧 생각, 감정, 느낌으로 연이어지기 때문에 추상, 구상 이들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같아요. 제가 새로운 영토, 새로운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그림이 그려지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나 물건을 그렸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실제 사람을 그렸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실제 사람을 보고 인식한 의식작용을 그린 거라고 봐야 돼요. 새로운 예술의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 역시, 왜냐면 저게 그림 제목이 파이프가 아니다니까. 그럼 파이프가 아니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식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마그리트의 의견이 아니에요. 파이프 역시 파이프를 인식한 의식작용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의 대상은 파이프가 아닌 것이고 그림으로 그려진 파이프도 그래서 파이프가 아닌 거죠. 이 파이프라는 그림은 현실의 그 파이프라는 사물을 통해서 나타난 사물의 모습을 빌어서 나타난 의식작용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예술의 세계에서는 그 대상이 실제 사람이 아니고 실제 사람에 대한 의식작용이고 색채와 형태로 재구성된 그림과 형상은 실제 사람에 대한 의식작용을 대상으로 한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 대상이 변한 거죠. 그 사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의식작용으로. 그러니까 현실계에 보여지는 사물들과 심상에서 그거에 대한 의식작용으로 변한 거죠. 전혀 다른 대상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사물에 대한, 그 심상에 대한 의식작용은 그 사람과 사물과 심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고 해도,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고 해도 거기에는, 그 형상에는 그 사람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 또는 그 사물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 또는 그 심상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움직였던 의식의 작용, 그 운동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대상과 사람과 뭐 사물과 심상과는 별개로. 이 의식작용은 심상, 즉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생각, 감정, 느낌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저번 영상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의식작용은 마음, 즉 생각, 감정, 느낌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구조예요. 그래서 의식작용에 대한 표현은 그 사람이나 파이프에 대한 심상의 표현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의식 차원은 이런 의식작용이 존재하는 세계로 일종의 메타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메타 영역은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듣는 그 메타버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제가 그래서 새로운 영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를. 메타버스는 현실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변화는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분법적인 사고도 그대로 옮겨져 있고요. 온라인 세계로 들어가서 좀 더 자유로워졌지만 현실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거죠. 이건 진정한 차원 변화는 아니에요. 메타라는 단어의 뜻은 차원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차원 변화는 이 속성의 변화, 완전히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함량구조 소개할 때 보여드렸던 그 초입방체 구조가 메타버스의 구조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객관의식 차원이라는 새로운 영토는 우리 정신적인 작용에 대한 메타세계예요. 당연히 정신적인 작용이라고 해서 물질적인 현실계하고 분리된 세계는 아니에요. 물질적인 경험, 정신적인 경험 모두 우리의 의식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경험을 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물질이나 정신적인 경험 모두 다 그냥 의식적인 경험으로서, 의식은 굉장히 중립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의식적인 경험, 모든 종류의 경험이 의식적인 경험이 메타화되어서 존재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의식적인 경험을 구조화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가 존재하게 될 때, 그때 차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원 변화가 일어나면 이 세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현실에서 사람이나 파이프를 구분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상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순수 의식작용은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의식하고 주관적인 마음하고는 분리돼서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분석을 위해서 개념적으로 분류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순수 의식작용은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개물의 특징이나 그 심상의 특징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의식작용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 객관의식 차원에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작용도 있고, 사각형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작용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대상으로 한 의식작용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의식작용이 존재하는 세계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식작용들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명명하고, 이들이 서로 만나서 다양한 의식 차원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예술의 대상은 이러한 의식작용들, 즉 순수한 구조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예요. 이러한 의식작용들이 만들어내는 순수 논리 구조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메타 영토인 거고요.